한 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근데 주제가 두 개죠.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 이게 머릿속에 늘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따라다녀야 돼.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업무 보정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냐 하면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 주제가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따로따로, 어떨 때는 스커가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7번부터 먼저 봐봐요. 전부 다 구도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구도를.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알죠? 1항 여기 1항이죠. 1항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또 30조 제2항 하는 게 요 있잖아. 30조 제2항. 요 2항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또 법 제15조 제2항 소위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요쪽 두 가지를 무과실 책임으로 엮어놓고 요쪽은 과실 책임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원인은 총 몇 가지다? 두 가지. 좋아요.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또 몇 가지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30조 제2항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지는 거요. 읽어보면은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항에 따라서 무과실 지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간주 규정이 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하는 간주 규정이 있잖아. 그 간주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이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닌다? 진다. 그것도 무과실 책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보면 세 가지 일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먼저 딱 와꾸가 잡혀져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조문 항상 정확하게 읽어야 돼.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하는 말은 없어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이야. 그 다음 요쪽은 봐봐요.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장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 말이지. 중개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간주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거는 무슨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항상 이 과목 시험 문제가 왜 나와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묻거든. 알겠어요? 그 공인중개사 법령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만 머릿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책임 안 지는 별도의 손해를 발생시키기 있다면 그거는 무슨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가는 거다 이 말이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초를 깔아드린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이야.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슨 행위를 하면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니면
아니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거야. 알겠어요? 소위 원인행위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있고 뭐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다 말이지. 이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30조 1항과 2항 조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행위가 바로 뭐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이거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인과관계에 가는 거는 법조문에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무엇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니 없니 그런 거는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봐봐요. 우스갯소리를 했잖아. 이게 없는데 이게 생겼어. 그래서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야. 그러면 손해 입은 사람은 뭐고 이 말이지? 불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야. 알겠습니까? 반대로 이게 있는데, 알겠어요? 이게 있는데 분명히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또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있는데 이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알겠어요? 이게 발생되지 않았어. 이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 그걸 다 다행히 다 벗겼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항상 이치가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판례에 의해서 판단을 할 문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손해 입은 사람은 당연히 이게 원인이 돼가 내가 손해 입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지만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 구도 속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당장 제목이 봐봐요. 중갱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가면서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손해배상 책임의 첫 번째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 중갱이에 있어야 되는 게야. 알겠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갱이가 아니야. 그렇죠? 중갱이가 아닌 행위에 뭐가 있었다? 고의 과실이 있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법상?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별도로 또 따져볼 문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의과실 있는 행위가 중개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를 또 따져봐야 한다 안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판례가 여기 나온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판례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라. 개업공인중개사 지는 나는 중갱이 아니라고 본다. 그 행위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경험을 봤을 때 그건 중갱이 맞다 하면 그건 중갱이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냐 그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공부할 때 그만 뭐 단어만 딱 기억하는 거라. 중갱이냐 아니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데 시험 지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X 그런 식이 되는 기다. 알겠어요? 그런 거지. 그리고 뒤에 거는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상 여러 조항의 입법 형태를 감안해 보면 여러 조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우리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몇 조?
30조에서 등장하는 이 중갱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 몇 조? 2조 1호 소정의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한다. 그러면 이 문장대로 하면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는 30조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보다도 좁다 넓다.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가 좀 더 30조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도 뭐 좁다라는 거예요. 30조에서 말하는 중개의 범위가 더 넓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이 문장이 있잖아.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 여기에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럼 가급적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있죠? 그럼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 가는 게 뭐였어요? 용어 정의잖아. 용어 정의.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유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그게 중개잖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게 중개잖아. 그렇죠? 그럼 알선이 끝나쁘면 중개도 끝난 거가 안 끝난 거가? 끝난 거잖아. 거기서 말하는 알선 중개는 언제 끝나쁘느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끝나쁜다. 끝나쁜데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도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 계약의 이행 과정이지. 그 이행 과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가 도움을 준다. 그거는 잘 들어봐요. 이행 과정에 관여해가 도움 주는 그 행위는 요 2조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는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하잖아. 안 속한데 30조에서 말하는 중개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어떤 기준으로 보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보니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가 도움 주는 것도 다 중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위치가 그런 거죠. 그럼 계약의 이행 과정에 관여하다가 도움 주다가 뭐가 있어가? 고의과실이 있어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낸다? 져야 된다. 그런 판단이죠. 이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판례라요. 행위의 범위를 좁게 봐야 되느냐 넓게 봐야 되느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당연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중개의 범위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역으로 판단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를 좁게 보고 싶나 넓게 보고 싶나? 당연히 좁게 보고 싶지. 좁게 봐야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뭐 그렇게 보지 말아라. 넓게 봐라. 왜 넓게 봐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니까 결국 이 3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과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만들어 놓은 취지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입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결국 뭐다 30조의 중갱이는 2조의 중갱이보다도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취지잖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판례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여기 왜 안 보는 거야. 그래도 답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왜? 출제위원들이 이 문장을 뺏겨내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모르고 맞추는 거예요. 모르고. 알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런 거다 이 말이지. 자, 여기도 봐봐요. 이제 이 판례는 중갱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에 간다 이 말이지. 중갱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사례들이 등장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해놓은 사례들이 있더라. 사례들이 없으면 시험에 안 내겠지만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면 돼. 아까 봤던 그 판례 기준에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자금 부족 사정을 알면서도 중도금 지급 기일 전까지 전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극 매수를 권유하여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매되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힌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는 일반인 입장에서 봐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알선한 행위도 뭐다? 중개행위의 일부라고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그래서 뭐 30조 1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되는 중개행위죠. 그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면서 판결이 나왔대. 그 읽고 지나가면 돼. 알겠어요?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아까 그 판례 객관적 주관적 하는 걸 깨닫고 넘어가 버리면 그걸 또 외워버리면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내지 이를 통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등의 계약상 의무, 요 표현 봐봐. 계약은 이미 체결됐나 안 됐나? 됐어.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의 이행 과정에 관여하는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여한 행위가 바로 뭐 예정되어 있다. 중개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도 넓게 중개행위의 일부로 본다라는 거잖아.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뒷부분은 판결문에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 봐봐.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누구인 자가 상인인 자가 여기까지만 딱 보면 봐봐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뭐다? 상인이다라는 게 그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잖아.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뭐 요리 되는 거. 그 판례 입장이잖아. 알겠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른 판례에서도 그렇게 상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판례가 또 따로 있어.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작성해 줬다?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해 줬대. 이 뭔 소리입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있어 빈다 없어 빈다? 없어 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으려고 한다 안 찍으려고 한다? 아니 머뭇거린다 이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아야 할 몫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매수인이 만약에 잔금을 지급 못하게 되면 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잔금을 대신 지급해 줄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증각서를 써줬다는 거야. 그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알겠어요? 중개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무슨 행위로 봐야 된다? 중개행위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행위로 봐야 된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더라 안 하더라? 못하더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된다? 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행위를 믿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이 말이지 매수인은. 그런데 잔금을 못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지라. 알겠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설정해 놓은 돈이 있다? 보증 설정해 놓은 돈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 보증금으로 일단 뭐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 입은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가가지고 알겠어요? 보증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보증기관에 가가 손해배상금 내놔라 하면 보증기관에서 니 누구 갈까 인가 봐. 갈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하는 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나 안 들고 가야 되나? 거기 가장 대표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손해 입은 의뢰인 간의 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그래서 그 합의서를 들고 가가 보증기관에 가가 보증금 지급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서를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하는 거는 뭔 뜻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뺌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송 끌면 되잖아. 소송 걸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지. 개업공인 상대로. 그럼 판결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판결문의 결론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져라라는 판결문 나올까 아닌가 봐? 그럼 그 판결문 들고 가가 보증기관에 가 보증금 지급 청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판결 받아내려고 하면 시간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잖아. 알겠어요? 걸리잖아. 결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건이 발생했어.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했을 때. 그러면 손해 입은 의뢰인이 여러분들과 손해배상 청구해오면 일단은 왜 하면 되노? 그게 왜 내 책임이고, 알겠어요? 발뺌 내고 볼 일이야. 나중에 소송 결과가 왜 나오든지 간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기다. 그런 과정에 뭐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면 또 좋은 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이건 자신의 책임이다 아니다 감이 오잖아. 감이 와도 뭐
일단은 발뺌해 놓고 볼 일인 거야. 알겠어요? 그 이해가 되면 이게 대응책이 나와요. 알겠어요? 나중에 책임질 값이라 또. 알겠어요? 그런 거죠. 이거 다 읽어보면 되는 판례들이야. 알겠어요? 중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갱이냐 아니냐 중요하잖아. 이것도 봐봐. 알겠어요?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수케 한 사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중개를 한 사안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보고 중개 대상물이 빌라라 특별 분양권이라. 특별 분양권. 읽어보면 되잖아. 중개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뭐고 빌라라. 그러세요. 빌라가 중개 대상물이야. 그런데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등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우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둔 30조 1항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갱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했죠? 만약에 중개 대상물을 특별 분양권이라고 봐버리면은 이건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중갱이가 아니라 특별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알선하는 건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아니듯이 특별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사건에서 중개 대상물은 뭘로 봐야 된다? 빌라로 봐야 된다. 그럼 중갱이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읽고 지나가면 돼. 알겠어요? 읽고 지나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유가 요 읽고 안 해왔어요. 실전 들어가면 만약에 이 판례를 시험 출제자가 한 줄이나 두 줄로 줄여서 냈다 치면은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나. 그러세요.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 중갱이냐 아니냐가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중갱이냐 아니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깨달은 상태에서는 이런 걸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읽고 가면. 그렇죠? 이것도 봐봐. 중갱에다 인정한다 또 판례가 있는 게 어느 판례를 시험 출제자가 낼지 우리가 알 수 있나? 대한민국 어느 선생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알겠어요? 어느 판례를 집어낼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맥 판례를 한 4개째 보고 있는데, 알겠어요? 전부 다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와 관련된 판례 사례들이잖아.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뭐가 있어야 책임을 지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니까.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치. 이걸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간단해. 나머지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지가 싸가 나와 있으니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를 받은 후 매도인을 위 대지 소유자로 하고 자신은 매수인인 의뢰인의 대리인 겸 중개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거. 그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싹 편취. 횡령한 거지. 그런 것도 중갱이의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꼭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를 하든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간에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지급하는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가 전달해 줘야 될까 이거? 전달 안 해주고 싹 닦아무시 해버렸어. 알겠어요? 그리고 권리 이전자 측에서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으니까 손해 입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주장해요. 책임져야 한다, 낸다, 져야 한다. 중갱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힌 거잖아.
알겠어요? 고의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죠. 그건 과실 아니겠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다 해보시면 되는 게, 넌 또 중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중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거야. 이건 간단해, 알겠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느냐 하면은 판결문의 요지는 길어요. 긴데, 알겠어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출제위원처럼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딱 줄일 능력이 있다, 없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 긴 판례를 시험 출제자가 낼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줄일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 거야. 알겠어요? 함부로 줄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또 봐봐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함부로 줄이다 보면은 그 문장이 뭐 이상하게 돼 버려요. 알겠어요? 줄이는 게 더 어렵잖아. 길게 쓰는 것보다도.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이거는 거래 행위야. 중개행위가 아니고. 알겠어요? 갑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알겠어요? 그럼 갑은 등록증을 대여받아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사람이야. 불법이야 일단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손해배상 책임 문제. 옵시대를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알겠어요? 자신이 옵시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요 편 봐봐. 직접 뭐로서?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에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임대차 거래 행위를 한 것이지 제3자 입장에서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사란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A가 빌려줬으니까 A의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A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다고 하는 사안이라도 갑 등록증을 빌려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거래 당사 사이에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임대 행위를 한 거야. 갑은 임대 행위를 한 거지 임대차 행위를 알선 행위를 한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임대 행위를 한 거죠. 임대 행위는 거래 행위잖아. 거래 행위. 거래 행위와 알선 행위가 같나? 거래를 제3자가 도와주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알선 중개행위잖아. 알겠어요? 이건 거래행위지 중개행위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러면 결국 알겠어요? 갑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알겠어요? 맞잖아. 알겠어요? 그러고 A는 알겠어요? A는 어떻게 보면 대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데, 알겠어요? 이거는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라. 그 중개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벌써 중개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야.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지는 또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요 또 뭐 봐봐. 이건 또 중개행위는 맞는데 뭐를 인정한 거다? 과실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중개행위 맞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개행위 맞아도 알겠어요? 그 중개행위에 고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질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중개행위가 맞아도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닌다? 안 진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이 판례는 또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또 과실 인정한 판례들이 또 있고 다양한 판례들이 많아. 실제로 판례들이 어느 판례를 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요거는 봐봐요. 이 중개행위의 고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지지만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돼 있잖아.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잖아.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알겠어요? 요거 한번 봐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누구의 장소로?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횡령에 붙어. 횡령은 누가 했노? 을이 했어. 을이 사무소 제공을 받은 을이 했어. 그런 경우 을도 책임을 져야 되죠. 알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갑은 사무소 제공자 아이가 갑은
공인중개사법 30조 몇 항에 따라 2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갑이 책임을 지는 거야. 갑의 책임은 중갱이에 따른 책임이 아니고 뭐 사무소 재용에 따른 책임이야. 알겠어요? 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근데 이 판례는 을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판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을 책임 안 진다 했나? 그 말은 없잖아. 갑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럼 갑이 책임을 지는데 공인중개사법 30조 제2항 사무소 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잖아.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손해가 발생 안 하면 책임지나 안 지나? 아니야. 두 번째 요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거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쉬워. 정신적 손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성립이 안 되지만 민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엔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봐봐요. 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시험 다 이해돼 있잖아.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린 사람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 문제풀이 시간도 아닌데 문제풀이 문제는 이 나오잖아. 공인중개사 뭐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을 씁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1이 묻지. 그러니까 1 해가 지문이 봐봐요. 정신적 손해 부분 정신적 손해가 말이 나와.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1 나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옵니까? 없습니까? 오라. 그런데 배상 책임 인정된다며. 민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며. 그런데 시험 지문은 뭐 나온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오라. 왜? 문제가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걸 깜빡 놓쳐버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민법에 따라서 지는데 인정 안 된다 그래? X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러고 틀리는 거야. 그리고 요거 봐라 이렇게 하면 뭐 자 실수했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문제를 제시했으면은 밑에 1, 2, 3, 4 지문에 OX 판단할 때 문제를 전제로 놓고 OX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 딱 스타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문제는 읽기는 읽었는데 나중에 지문 읽을 때는 문제 까먹버리. 문제 말로 일러 이 말이지. 그렇죠? 문제를 전제로 놓고 지문에 OX 판단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죠. 요는 인과관계가 있을 거 났잖아. 인과관계.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하면 인과관계 하는 글자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지. 이건 이제 법조문상으로는 인과관계 하는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든.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걸 추상적 승인 요건이라고 한다 말이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르면은 그렇죠?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인과관계 인정돼야 한다. 요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봐봐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읽어봐. 의뢰인이 손해 발생에 있어서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을 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은 민법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이해돼요. 그렇죠? 이건 보정 설정이잖아요. 자, 칠판 봅니다. 칠판에 책을 봅니다. 258페이지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져갈 수 있는데 막 줄 긋고 외우고 이래 보면 막 힘들어. 자, 1회 총설하는 거는 아시죠? 뭐 특별히 줄 거는 자, 양갈로 3번으로 가봅시다. 그러세요. 3번으로 가면은 세 번째 줄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무슨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거 줄 다 끝나봅니다. 그러세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물어보자 이 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하고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하고 지긴 저 뭐가 차이가 있노 이 말이지. 이 법에 따라 책임이 지느냐, 저 법에 따라 책임지느냐, 어느 법에 따라 책임지면 될까 이거 이 말이지. 그걸 왜 구별하느냐라는 거지. 그렇지. 보정 설정이 문제다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이다. 대상인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부분은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느냐 저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느냐 구별하는 실익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됐고 02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가 법조문도 봐봐요. 30조 몇 항 1항과 있고 2항이 딱 있잖아. 1항은 중갱에 따른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2항은 사무소 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잖아. 그렇죠?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259페이지로 가봐요. 가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그래서요. 양갈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상 고의과실, 업무상 고의과실이 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기억에 보면은 세 번째 줄 거예요. 적부터 줄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의 무슨 행위에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과실책임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거 줄 딱 꺼놓고 그러세요. 됐죠? 그러세요. 됐고 니은에 가봐요.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중에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돼 있지?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중개행위 여부하면서 판례 사례들이 쭉 나온다고. 그래서 기억해 봅니다. 기억해. 그러세요. 세 번째 줄에 끝에 줄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고 줄 거면 돼. 그러세요. 요걸 이제 좀 지문이 길잖아. 어떻게 줄일지는 우리 출제위원회 능력에 달려 있는 거라.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단어가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그런 용어 많이 쓰나 안 쓰나? 쓰죠? 그 어떨 때 그렇게 쓰는지 감을 딱 잡아보라고. 알겠어요? 주관적으로 볼 때 가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가만 나도 생각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기준이잖아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니은해 봅니다. 무상중개행위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무상중개행위. 그건 뭐냐? 자, 무상중개행위도 중개행위가 중개행위 아이가? 중개행위지. 그 무상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했어.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줘야 되지. 알겠어요? 중개행위 맞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봉사 차원에서 무료 봉사 차원에서 알았어요. 무료로 타인의 거래를 중개행위 해주고 대가도 안 받았어요. 무상이니까. 그런데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과실이든 고의든 잘못해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의로 공짜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좀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됩니까? 봐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법은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 입은 사람이 봐주면 다행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특히 치매 드신 분 이런 분들 알았어요. 무료 봉사하잖아. 무료 봉사할 때 케어 잘못해봐요. 그리고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야. 대가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뭐 대단해. 그래서요. 그런 거지. 자, 그럼 됐고 그래서요. 이것도 봐봐요. 이미 했는 거잖아. 두 번째 줄 거예요.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도 그거 줄 겁니다. 이런 것도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중갱이다. 이거는 과실이 아니고 완전히 고의겠죠. 그렇지. 그렇죠. 뒷페이지. 밑에 판례는 또 읽어보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갑니다. 뒷페이지에 그래서요. 260페이지에 저 위에 2번 판례는 지어라 그랬습니다. 지웠어요. 그래서요. 그거는 출제 뭐합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지금 뭐합니다. 지금 뭐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봐봐요. 두 번째 저 줄 거 봐봐요. 제가 읽는 것만 줄 거예요. 거래 당사자의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보고 줄 거. 그런 행위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중갱이다. 표현은 그리 써놨지만 이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 있잖아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관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예정돼 있나 안 돼 있나? 예정돼 있잖아. 그러한 행위도 중갱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라는 소리라. 그러세요. 그 다음 4번 판례도 봐봐요. 그러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읽는 것만 줄 거예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도피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이건 고의죠. 중갱이에 고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5번 5번 판례도 기네. 그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길어서 어디를 줄을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세요. 다 이것도 아마 이거 하고 똑같은 판례 취지라. 그 3번에 우리 줄 끊는 거 있잖아.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행위. 그 행위와 관련된 판례 사례들이라 똑같이 읽어보면 그러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고의라고 되어 있죠. 고의. 고의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고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의의 개념은 절대 안 묻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으로 갑니다. 260배 4번에 과실 있죠. 과실.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이때의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에 위반한 그거 줄 거면 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에 위반한 뒤에 추상적 과실 가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추상적 경과실 가는 거 구체적 과실 가는 거 민법에서 들어봤죠? 그것까지 활용해 가지고 지문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갱이에 과실이 있었다 하면은 중갱이를 함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게을리했다? 성관주의를 게을리했다 하는 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돼요. 그 과실이 뭐고 하면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다 하면 돼요. 그래서 됐고 밑에 판례도 읽어보면 되는데 1번 판례 한번 봐봐요. 1번 판례. 자, 두 번째 줄에 줄 것겠습니다.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 이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까지 줄 딱 끊어놓고 그랬어요. 마지막 줄에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거 줄 거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냐면은 이 판례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상당히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뭐다 중개행위를 하고 그 중개인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의뢰받지도 않은 중개 의뢰받지도 않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런 거는 이 케이스 보면 됩니다. 봐봐요. 거래 당사자가 A, B인데 A는 갑한테 중개 의뢰를 했고 B는 뭐다? 을한테 중개를 했어. 알겠어요? 그럼 갑과 을이 협력해서 함께 무슨 중개를 하는 거다? 공동 중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갑은 중개 행위를 갖다가 누구를 대해서 하는 A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B를 위해서 하는 거. 당연히 을은 B를 위해서, 갑은 A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잖아. 그런데 갑이 B한테도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일반적인 주의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더라도 즉 그 위탁관계겠지만은 중개 의뢰 계약관계가 없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봐봐요. 이게 갑이 매도 의뢰를 받았잖아. 을이 매수 의뢰를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B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죠. 법에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이 할까 을이 할까? 갑이 하지. 매도 의뢰 받았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노? 갑이 더 잘 알지. 알겠어요? 갑이 이 B한테 확인 설명할 때 무슨 주의를 다 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그러면 봐봐요. B가 만약에 손해를 입었어. 그럼 B는 갑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을한테, 자기가 을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갑과 을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을이 손해보는 거잖아. 누가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책임진다? 갑이. 그거는 너희 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해서 그 을이 손해배상 책임지고 난 다음에 지가 뭐다? 아깝다 생각 들면은 갑한테 다시 책임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B가 신경 쓸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럼 그 판례라. 알겠어요? 상당히 주의 의무의 범위를 우리 법원이 넓게 자꾸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봐봐요. 그래서 2번 판례도 자, 두 번째 줄 줄 거예요. 임대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거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거 줄 건데 그래서 이 과실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에 따른 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중개의 장소로 제공. 이것도 과실 책임이가 무과실 책임이가 무과실 책임이다. 그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가 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줄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으로 하고 있다. 그거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 지문. 아까 이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X X예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지지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은 과실 책임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무과실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근데 고의 과실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럼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그런데 요거 편 봐봐라. 259페이지로 가봐요. 259페이지에 가면 저 위에 의 및 성격 한번 봐봐. 기억 봐봐. 기억의 5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노?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즉 무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리 적어놨어. 이 책이 잘못됐나 안 됐나? 잘못 안 된 거예요. 봐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지금 259페이지에 그 적어 놓은 거는 자 봐봐.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 1항은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2항은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이잖아. 지금 259페이지에 그 방금 읽었는 그거는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놓고 보면은 뭐다? 맞는 말이잖아. 이 책 잘못 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아까 제시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이거 아마 1항만 묻는 기가 2항도 같이 묻는 기가 같이 묻는 거 아이가 이 말이지. 그런데 제가 봐봐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X 했잖아. 이 기출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책 들고 와가지고 259페이지 고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또 무과실의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리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1항과 관련된 설명일 뿐이야. 문제는 1항만 묻는 게 아니고 다 묻는 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모야 되노.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가 좀 길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리 물었어. 그러면 1번 지문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면 오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전제로 해서 지문을 판단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런 걸 잘못 설정하면 이제 실전에 가서는 실제 출제위원들이 그런 걸 잘못 설정해버리면 이제 이의 신청 막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자, 그럼 됐고 다시 뒷페이지로 가서 262페이지 갑니다. 2번에 다른 사람 피고 3번에 연대 책임 이래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연대 책임의 세 번째 줄에 선택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제공받아서 중개를 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질 거고 제공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질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손해 입은 사람은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그런 게. 알겠습니까? 연대 책임이 본질이잖아. 연대 책임.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죠?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연대 보증 세워 봐봐요. 그 보증인한테 손해배상 해라 돈 내놔라 하나 안 하나? 하잖아. 알겠어요? 아니면 실제 돈 빌리고 간 사람한테 돈 내놔라 하기도 해도 되잖아. 아니면 너가 둘이가 알겠어요? 어쨌든 간 내한테 빌리고 간 돈을 갚아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밑에 판례에 보면 1번은 읽어보시고 2번은 지아 보면 됩니다. 안 물어봅니다. 그랬어요. 2번은 이 과목에서 출제될 사례가 아니래. 2번 판례는 민법의 그 고용계약과 관련된 나온 판례라. 그랬어요. 양갈로 3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 해놨어.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 요거는 아까 간주규정 하는 거 있지? 그 간주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부터 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고용인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며 고까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과실 책임이가 무과실 책임이가 무과실 책임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리 되면은 손해 입은 의뢰인은 마찬가지. 그렇죠? 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가 과실상계 인정에 나왔네. 알겠어요? 자, 과실상계가 뭐예요? 자, 봐봐요. 손해 입은 사람이 있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과실이 있을 거 아이가? 그래 책임은 지지. 근데 손해 입은 사람한테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 맞죠? 그럼 니도 과실이라도 있으니까 그 과실 인정 비율만큼 서로 쌤쌤이 하자라는 것이 바로 뭐다? 과실상계다라는 소리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읽어봐봐요. 제목이 과실상계 인정 여부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자, 읽고 설명할게요. 피해자 손해 입은 사람이겠지. 피해자의 부주의, 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어떻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래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봐봐요. 제가 여기 탁 때려놓고 맞았어. 알겠어요? 맞았어. 그 때린 사람이 고의가 과실이가 고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놓고 그래 네가 맞았는 거 피해 입은 거 내 책임질게. 그럼 니도 좀 피하지 와.
네 잘못도 있네. 내 책임을 좀 깎아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게. 이건 신의 측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말이야 그게.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그걸 줄다거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누구? 보조원이야, 고용인이야. 알겠어요? 고용인이야. 그러니까 고의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라는 소리야. 근데 그 의뢰인은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우리 간주규정 때문에. 알겠어요? 개업공인 책임.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보조원을 고용만 했을 뿐이지 직접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손해입은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만 했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알겠어요? 고의가 없잖아. 그럼 손해입은 의뢰인 보고 알겠어요? 당신도 잘못 좀 한 게 아니나? 손해배상 책임을 깎자라고 과실상계를 주장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에 쫓아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해야 된다라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잖아. 알았어요?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라면 중개보조원은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한다 뭐한다? 뭐하지만. 알았어요? 그런 논리. 이해되죠? 자, 263페이지 갑니다. 그렇죠? 또 2번 판례가 있네. 그렇죠?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과실이 있나 없나? 있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경우,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줄 거야.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까지 좋겠습니다. 그럼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나 없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과실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피해자인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렇게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손해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춰볼 때도 뭐 타당하다 해놨어. 제가 줄 끊는 것만 보고 신경 쓰고 읽으면 돼. 그러세요. 됐습니까? 봐봐. 판례를 한 줄 읽으면서 따져보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례를 보면서 읽고 기니까 고마 이걸 어디에다가 초점을 보고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읽어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그러세요. 이런 걸 자칫 잘못 강의하는 제가 알겠어요. 다른 학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자칫 잘못 줄여가 두 줄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정리해 주잖아. 정리해 주는데 그 표현이 안 나고 딴 표현이 나와봐. 그럼 여러분들 또 손 못 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위험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기다 말이에요. 그 다음 263페이지 2번 거래 당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양갈로 1번에 재산상 손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적었던 게 나오네.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중개 의뢰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 줄 거야.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원인으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조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이렇게 안 돼 있는 말이지. 그러세요. 그런 걸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쉽게 내면 입내는 거예요. 그 재산상 손해하는 글자 있잖아. 그걸 갖다가 뭐 정신적 이렇게 바꿔내면 X의 되잖아. 또 정신적으로 안 바꾸니까 또 모든 손해 이렇게 버리. 알겠어요? 무슨 손해? 모든 손해해도 뭐 X 이런 식이다 이 말이지. 그런 거 쉽게 낼 때는 그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손해 발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실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그거 줄 거. 그렇죠? 손해가 발생될
우려만 있는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발생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3번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제목만 동그라미 치면 끝. 나머지는 다 안 읽어보고 지압해도 됩니다. 절대 시험에서 인과관계 의미를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 264페이지 인과관계 단절돼 있지?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4번에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고만 지나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알으세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주장하는 자가 진다. 이렇게 일단 알아놔요. 주장하는 자가 진다. 알으세요. 그걸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알으세요. 그래서 상식으로 봐요. 물어볼까? 어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주장하나? 저놈 죄지 있다 하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거 아이가? 그 검사가 입증 책임지는 게야. 알겠어요? 그게 번뜩 생각이 안 들어요. 저놈 죄지 있다 벌주 있어 하는 게 누구? 검사 아이가? 그럼 저놈이 죄지인지 안 죄인지 입증 누가 해야 되노? 검사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입증 뭐 할 거 같잖아? 그럼 피고인, 죄진 사람 있잖아? 이 쿡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야. 그게 묵비권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검사가 뭐 입증 뭐 해사? 입증 뭐 할 게 아니고 막 입증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뭐다? 검사의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걸 또 피고가 뭐 주장하면 되잖아. 그럼 쥐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말이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검사가 입증 뭐 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뭐다?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럼 나 이 묵비권 칵 쥐고 있는 거야. 그럼 유죄 나올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검사가 뭐 입증하는 것 같아. 그러면 검사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됐죠? 그 다음 넓혀보기 해놨는데 손해배상 채무권에 뭐 소멸시효 해놨죠? 제목 옆에다 적어요. 그러세요. 제목 적어요. 그러세요. 요리 적어놔. 규정 없음. 어디에 규정이 없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손해입은 어린이 있잖아. 어린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잖아. 알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하는데 그 소멸시효가 규정이 없다라는 게 어느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알겠어요? 그럼 20년 뒤에 30년 뒤에 주장해도 될 건데 거 민법. 봐봐요. 거의 기본이 봐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럼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하는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까지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잖아. 우선 적용하되 우선 적용하는 그 특별법에 규정이 없어. 없으면 무슨 법으로 간다? 일반법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일반법이 민법에 가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나올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난 모르는데 예를 나온다 했어. 그럼 그 규정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규정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민법에 나오잖아. 그럼 이가 막 시험 지문에 낼까 안 낼까? 낼 가능성이 희박해. 그런데 모의고사 때는 막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실전 들어가면은 어떻게만 내느냐? 이렇게 내는 거야. 공인중개사 법령을 묻고 있잖아.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모의고사 순대나 뭐 예상 문제 같은 데 보면 민법에 그 시효 규정이 있거든. 그것까지만 물어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길 이것도 알아야 됩니까? 이쯤입니다. 그럼 나는 몰라야 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가르칠 수 있잖아.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뭐 3년,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있은 날로부터 뭐 10년이 있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걸 요 소개해놨는데 읽어볼 사람들 읽어보고 읽기 싫은 사람 치아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뭘 적어줬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265페이지에 넘었다. 보정설정으로 갑니다. 이 보정설정은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마인드부터 가져야 돼요. 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러세요. 없는 사람한테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 없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져라. 아무리 주장해봤자 없는 사람이 뭐 갖고 손해배상하노 이 말이야. 그러세요. 네 몸뚱아리라도 팔아서 손해배상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그 강제집행에 있었어요. 부동산 경매락하자. 경매도 강제집행의 한 방식인데 강제집행에 있어서 절대로 채무자한테 손대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지. 뭐 몸뚱아리는 손대면 안 되는 기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대면 안 돼. 알겠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생계비 있잖아. 생계비. 그건 절대로 있어도 뭐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제외하고 뭐 네 있는데도 와 안 갚노 이 말이지. 갚아라 이 말이지. 근데 네가 스스로 안 갚으니까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도 몸뚱아리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알겠죠?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손대면 안 돼. 알겠죠? 그 제한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강제 집행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왜 등장하느냐 잘 봐봐요. 돈 빌려 간 사람이 제대로 갚아보면 강제 집행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안 필요해. 알겠어요? 근데 돈 빌려 간 놈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객이거든. 객인다 이 말이야. 객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근데 객이기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라 또. 근데 이 객이는 사람 중에 일부는 뭐 티! 그렇죠. 내가 나중에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티부가 없는 게야. 그렇죠. 그럼 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나 안 막아야 되나? 막아야 되는 거야. 그걸 보전처분이라 그래. 보전처분이라 그래.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앞에 가짜가 붙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등장하는 거다. 임시로 해놔야 된다 말이지. 튀는 놈들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거다. 오케이? 그 이런 마인드 속에서 이제 저는 튄다, 개긴다 뭐 이렇게 쌓지만은 법에서는 그렇게 안 가거든. 알겠어요? 개기는 게 채무 불이행 아이가 아니 말이야. 그 전문용어로 쓸 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손자겠죠? 그 용어를 바꿔가 자꾸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꾸 읽고 욕을 익혀야 돼. 자, 265페이지에 그래서 저 밑에 1번에 업무 보정의 의의라고 봅니다. 양갈로 1번에 세 줄 다 끊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정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보정 설정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셋 다 설정해도 되나 안 되나? 된다 말이지.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셋 다 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데 이런 지문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이런 지문에. 알겠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로 공제에 많이 가입합니다. 오늘 D시간에 하지 싶은데 이 공제 사업은 공인중개사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로 행하거든. 그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공제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 됐고 동그라미 2번 읽고 지나가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고용인 등의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전금 무슨 사유? 직업 사유가 되면 유의해야 한다. 유의할 거 없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면은 보전금 지급 사유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소 재용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때도 뭐 보전금 지급 사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연대해서 무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도 뭐 보전금 지급 사유 다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부분은 보전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뒷페이지 갑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봐봐요. 이런 게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알겠어요? 자, 이거 그 문장은 그거에 적어 놨는지 제가 쓴 글씨가 아니라서 알겠어요? 실제 출제위원도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낼 수도 있거든. 자,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인을 통해서 발생시킨 손해가 1억이야. 알겠어요? 3억이야. 3억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은 2억만 해놨어.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럼 잘 들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은 얼마? 3억입니다. 3억. 알겠어요? 보증은 얼마 설정해놨다? 2억 설정해놨다. 그럼 2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부르면 되느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이야.
손해배상 금액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보장 금액하고 의미가 같나 다르나? 달라. 보정 설정한 금액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보정 설정한 금액을 넘어서서 발생시킨 손해액이 있잖아. 그건 보장은 안 돼. 보장은 안 돼.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을 그 세 줄 적어 놓은 거야. 한번 읽어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알겠어요? 그 보정 설정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책임 지면 보장 있나 없나? 없다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하였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 보정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업무 보정금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걸 초과해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은 있는데 보장이 안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린 입장에서는 보장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으나 적으면 적을 좋으나?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2배로 뛰었다 아닙니까? 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2억 이상이었는데 얼마? 4억 이상으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1억 이상이었는데 얼마? 2억 이상으로. 보정 설정 금액이 뛰는 거예요. 그게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좋으노? 어린 거래 당사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요. 그 앞으로도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정 설정 금액은 계속 뭐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이치를 터득하는 거다. 그래서 됐죠? 자, 그럼 됐고, 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른 관계로 쉬다가 보정 설정 내용 공부하고 빨리 좀 나갑시다. 알겠죠? 제때 좀 이해를 해요. 쉬었다 합시다.